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러 로쌤입니다. 자,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동향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최고점을 찍으면서 35,000포인트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스닥 영향력으로 이제 거의 1%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을 내줬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도 요 정도 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스닥을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60일선 지지력대에서 잘 받고 반등 구간에 있었는데 한 차례 또 폭탄 매물을 맞았습니다. 2.5% 하락하면서 61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자,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전일은 고용보고서가 실망이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은 상승을 했어요. 고용보고서가 실망인데 지표가 안 좋은데 왜 상승했느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더 숨고르기,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전무 가파른 금리 인상이나 빠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뭐 하루 지나자마자 오늘 새벽이죠. 하루 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제 뭐 기술주에 부담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작년에 상품 차트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 꾸준히 짚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은, 자,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70달러는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셰일과 셰일 쪽 생각하면은 셰일 쪽 생각하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다. 바이든은 이제 친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셰일 쪽도 생산량을 뭐 크게 줄여버린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이 변수가 될 뿐이지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70달러를 넘어가기에는 넘어서 안착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꾸준히 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귀금속 같은 경우도 뭐 금 가격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쉬는 구간에 들어섰고 돈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은이나 뭐 팔라듐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백금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이제 큰 상승을 보인 후 잠시 휴식 구간이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요 구리 같은 경우 뭐 특히나 뭐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으니까 뭐 알고 계실 거고 곡물 쪽도 뭐 옥수수나 뭐 대두 계열이나 뭐 귀리나 뭐 전체적으로 다 뭐 이렇게 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존에도 수차례 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밀 가격도 최근에 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짚어드렸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새로운 사실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려감이다라고 해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조정 줄 때 제대로 한 차례 조정을 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기술주를 압박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3,000포인트 살짝 이탈시키면서 이제 120일선까지 닿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예상한 바로는 어제 이렇게 상승한 후에 우리나라 시장도 다우지수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한 3,200에서 3,200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뭐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시장이 좀 빨라진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개를 한 번에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뭐 나스닥 영향력으로 이제 제외시키고 요 부분을 제외시키고 하락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를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3일치를 한 번에 반영을 한 거죠, 오늘. 이해되시겠어요? 목요일까지 나와야 되는 움직임을 화요일 날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화, 수, 목 3일 동안 나와야 되는 움직임. 혹은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는 움직임을 한 번에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빨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 시장이 빨라졌다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으십니다. 시장이 빨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기존에 요 앞쪽으로 가면 되겠죠. 기존에도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루 만에 그냥 다 해결을 해버렸죠. 보시면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버렸죠. 올라온 것들을 하루 만에 내주면서 우려감이 여전히 이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서 상승이 좀 정체되고 이렇게 조정까지 받으면서 이 쉬는 구간 만들면서 지지력 테스트 한 다음에 올라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훅 누르면서 처리해 버렸다. 그러면서 일부 불안감 조성해 놓으면 또 오늘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뭐 내일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장이 이렇게 빨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동안은 좀 너무 지지부진했잖아요. 보시면은 올라오다가도 좀 쉬는 구간이 좀 많았고, 그리고 하루 고점 찍고 그냥 바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는 좀 다이나믹한 장을 원하실 텐데, 올라온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내려갈 때 또 한 번에 훅 밀었다가 또 올라올 때 지지부진하게 올라왔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훅 밀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 상황을, 시장을 좀 이제 속도감 있게 좀 빠르게 만들고 있다. 기존에 속도감 있게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시장이 왔는지는 이 구간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0월까지 수급적으로 누르고 11월부터 올라오는 부분. 이게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지연됐지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정말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우려감에 의해서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테이퍼링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죠.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아니죠. 우려감, 불확실성에 의해서죠. 언제예요? 테이퍼링 정말 빨라도 올해 연말이고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말이고 내후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반년 이상 남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정말로 테이퍼링 시작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벤버냉키 시절 때도 과거에 한 번에 유동성을 축소했을 경우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뭐 물론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진 않지만요,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요런 모양을 이제 얘기하고요. 이게 운동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톤이나 뭐 수영 선수들, 지구력이 필요한 선수들 시합을 앞두고 훈련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 용어를 가지고 이제 벤버냉키 의장이 우리도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스포츠처럼 훈련량을 줄여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서서히 축소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건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 번에 이번에도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도록 한 번에 강력한 유동성 축소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금리 인상은 내후년이지만 한 반년 이상, 1년에서 반년 이상 정도 미리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천천히 좀 축소를 하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 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금리 인상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아직은 발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코스닥은 그러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980포인트 흔들기 정도가 나온 겁니다. 오늘 아래꼬리 이렇게 좀 살짝 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일 같은 경우 오늘 밀렸기 때문에 후폭풍성 움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자, 3일 동안 나올 거를 한 번에 해줬다. 마찬가지로 32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3150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금 넘어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3200에서 유지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들어주면은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렇게 빨라지면은 저는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면서 3200 초중반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3200포인트
초중반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과도하게 밀어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3200 초중반보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돼서 3200 한 뭐 중후반 정도까지도 가능성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300을 정말 넘어가면 미친 척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넘어가면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능성이 낮다. 현재 수급 동향으로는 3200 한 30 전후 3230 전후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3200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끝나느냐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기껏 해봐야 고점 저점 해봐야 뭐 2% 정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뭐 크게 신경 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동향은 6월까지는 뭐 양호할 거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보면은 우려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들 굉장히 큰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2조 원 매도를 하고 선물은 이제 12,000, 13,000 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마감 동향을 좀 줄여서 이제 9,000 계약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양호했던 거는 풋옵션이 이제 190억 이상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 한 170억 정도로 큰 대량 청산이 나왔고 그리고 옵션, 콜옵션 같은 경우도 51억 매수를 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위쪽 방향도 이제 슬슬 열어줄 수 있는 이게 근월물이 아니라 차월물이라고 해도 그런 만기일 이유가 좋은 거죠. 근월물이면 만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떤 방향이어도 좋은 방향으로 옵션 동향이 잡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단 주식과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7,300계약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2,000계약 남았네요. 9,200이니까. 자, 금요일 날 6,000계약 넘게 매수 들어왔죠. 그 전날도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그리고 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3,500계약 매수. 최근에는 매수 일색이었어요.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9,000계약 매도를 해도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 일부 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크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주식 매도량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주식 선물 매수하면서 이제 코스피 주식을 살짝 살포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좀 규모가 좀 있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이 매도한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매수하면서 외국인 물량을 쓱 담아간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을 살 거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인버스나 하락 포지션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 200이나 ETF 중에서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인버스나 그 고버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매수상이 잘 안 잡히죠. 하락 포지션은 기관이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 매수라고 잡혀 있는 게 순수하게 상승 포지션만 잡고 있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쭉 밀리니까 아 역시 우리나라는 3,200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고 하락 포지션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증거로 해서 보시면은 어때요? 외국인 그 개인 투자자분들 파생 포지션 이게 보통 이 정도 대량 이 외국인들이 대량 청산을 하면은 이걸 누가 받아가느냐 기관이 받아갑니다. 근데 기관도 오늘 하락 포지션을 청산했어요. 상승 포지션을 늘리고 상승 포지션을 청산한 거 누구냐? 개인 투자분들이 상승을 콜 매도를 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청산 위에를 막아놓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락 포지션 기관과 외국인이 청산한 이 하락 포지션 풋옵션을 개인이 236억이나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오늘 생각이 뭐냐? 위쪽은 못 올라가고 파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게 주식에도 반영이 된다. 물론 순수하게 주식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IT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리긴 했는데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옵션 만기를 뭐 생각해서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고 오히려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선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내일 정도는 요 밀린 부분은 후폭풍 정도 오전에 잘 마무리하고 이제
추가락만 제한을 해도 괜찮은 정도, 그리고 모레 정도 이렇게 올라와도 좋은, 만약에 내일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락이 좀 깊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제 양봉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압해서 넘어가주면, 그러니까 3250포인트만 넘어가주면은 이 추세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크게 우려하실 거 없다. 오히려 만기일 같은 경우 영향력으로 한 차례 먼저 밀린 게 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기일까지 만약에 약세로 끝난다. 오늘 포지션을 잘 보시면은 위쪽 방향을 만들어갈 때 저게 차월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음 달 지수 동향이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 이 A가 됐던 B가 플랜 A가 돼서 만기일까지 좋던, 플랜 B가 돼서 6월물이 좋던, 둘 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3200 정도 흔들기 정도예요. 코스닥은 980 흔들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밀린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돌파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돌파를 언제 하느냐, 지금 돌파를 확정 지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 돌파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종목 동향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DB하이텍 이런 반도체주 같은 경우 오늘 밀렸는데 미국의 기술주 하락 영향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쪽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발점은 무엇이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서 잘 해소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IT 기업, 전 세계 반도체 관련 IT 기업들을 싹 모았었죠. 이런 것처럼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또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1일 앞두고 바로 전일 20일에 다시 한번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IT 기업들 다시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21일 아무리 늦어도 이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이재용 삼성그룹 이제는 진정한 CEO가 됐죠.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가 지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8.15 사면에 대해서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안 되고, 2년 반이어도 1년을 이미 살았고, 8월까지 추가적으로 형을 살면은 이제 1년 좀 안 남거나 요 정도 되니까 1년 전후 남는 거니까 8.15 쪽에서 사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핑계거리도 좋죠.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에 지금 공급 대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총수가 여기 안에 수감되어 있으면은 이제 큰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큰 자금을 움직일 때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감에서 좀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핑계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충분히 반도체 쪽에는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실마리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는 이제 다시 한번 IT 기업들 소집, 그리고 추후에 있을 8월에 있을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8.15 사면 등등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좀 어렵게 기술주를 좀 누르는 동향이 나왔지만 이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SKIT를 좀 봐야겠죠. SKI 테크놀로지가 이 상장 가격을 21만 원으로 이제 시가를 형성을 했는데, 따상을 생각하신 분들 오늘 지수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거의 준하한가 수준으로 해서 26.43%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화학과도 이제 좀 SK가 이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SKI 테크놀로지의 이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내릴 것이냐? 요거는 공모 가격이 높았고 상장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 영향력 정도만 생각하시고, 요것도 조금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심리까지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따상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 심리와 수급을 이용해 가지고 끌어올린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는 빨리 건드리기보다는, 공모에 성공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개장 이 초기에 이제 뭐 물량 같은 경우 기관 물량 좀 풀리고 하는 부분 잘 좀 보시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다 하면은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쌓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좀 되고, 초반에 있던 이 수급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최소 1개월이고 웬만하면 3개월 이상 있다가 좀 보고 천천히 매매를 해도 된다. 3개월 뒤에 비싸다 싶으면은 추후에 조정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돼요. 시장에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원자재주들이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올해 2월까지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3분기, 4분기에도 좋을 거냐는 2분기 좀 지나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취임사에서 여전히 뭐 북한 사랑을 보이고 계시죠.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남북경협주를 한번 이제 슬쩍 뛰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추후에 뭐 실적 시즌마다 말씀드린 웹툰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는 MLCC OLED, 그리고 올해 뭐 초에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몰고 왔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 슬슬 다시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도 다가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